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치아 사이 큰택이 벌어져서 음식물이 끼어서 불편한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크라운의 시적 시에 인접치와의 큰택이 닫혀 있었는데 한 달 이상 저작을 하고 나면 큰택이 열리면서 틈이 생겨 음식물이 끼는 현상이 흔하게 있다는 것이죠. 옆으로 음식물이 끼는 것은 불편하지만 관리가 된 것과는 달리 이 경우는 위에서부터 끼므로 음식물이 잇몸 속으로 파고들어서 제거가 쉽게 되지 않으니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그 원인과 적절한 사후 관리와 보출물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치아가 빠졌을 때 인접시에서 생길 수 있는 교합의 변화와 치아의 이동을 살펴보면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장기간 방치가 되면 인접치가 발치 공간으로 썰어지면서 시간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치 후뿐만 아니라 치아가 파절된 후 뿌리만 남은 경우나 근원심의 충치로 큰택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경우에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경우 브릿지 보출을 한다면 폐수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치아 삭제량이 많다는 것 말고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경우는 인레이나 크라운을 할 텐데 쓰러졌던 인접치가 다시 복원이 된다면 큰택이 열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바로 영구 접착을 하지 않고 임시 접착을 해서 일단 써본 후에 큰택이 벌어지는지 확인을 한 후 영구 접착을 합니다. 만약 큰택이 벌어진다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큰택을 맞춰준 후에 최종적으로 크라운을 재제작을 합니다. 아무튼 인접치가 이렇게 쓰러진 경우는 주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브릿지 보출은 발치 후 브릿지 완성까지 2달이면 끝나는 단기 치료지만 임플란트는 인접치가 이미 쓰러져 있을 수도 있는 데다가 발치 후 크라운의 완성까지만 해도 하근 6개월, 상하근 9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장기 치료라서 인접체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합치에서도 치아의 이동이나 교합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36분 대구치가 결손된 경우라면 인접치가 쓰러짐에 따라 근원심으로 교두 간의 맞물림이 달라져서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조기 접촉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보상작용으로 상압 대합치가 협착으로 회전을 하면서 틀어져서 조기 접촉을 피해서 교합이 되게끔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상악 대합치의 설적 교두가 아래로 정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표시가 안 나지만 극단적인 예로서 여기 45분 소구치의 결손 케이스를 보면 인접한 대구치가 도미노처럼 줄줄이 크게 쓰러져 있고 이에 따른 상악 소구치 및 제1대구치의 설적 교두가 정출된 것이 사진상으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하악 제1, 2대구치마저 정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경과하면 26분 대구치 전체가 비어있는 발치 공간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인접치 및 대합치의 이동과 교합의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크라운을 하게 되면 현재 대합치에 맞춰서 크라운이 제작되기에 전보다 정출된 대합체의 설축 교도에 맞게
센트럴 포사가 낮게 형성되고 협착 교두가 살짝 높고 협착 경사면이 완만하게 형성되겠고, 좁아진 시간 간격에 맞춰서 큰 택이 닫혀 있으니 처음에는 음식물이 큰 택이 끼지 않고 교합도 맞겠지만 한 달 이상을 실제로 저작을 하고 나면 쓰러졌던 인접치가 다시 복원이 되면서 큰 택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합치도 다시 설척으로 복원이 된다면 여기서 조기 접촉이 생기고 교합이 낮아지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택이 벌어지는 경우가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오래 쓰고 나면 크라운의 근심에만 큰 택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그 원인이 치아의 근심으로의 생리적 이동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모든 치아의 큰 택이 평생 아주 천천히 마모가 되면서 아치에 공간이 생겨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자연치는 둘레에 치주막 인대가 있어서 아주 천천히 근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픽스처는 둘레에 치주막 인대가 없어서 생리적 이동이 없으니까 제자리에 고정이 되므로 크라운의 근심에만 큰 택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원인이고, 단기적으로 큰 택이 열린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접치의 틸팅이고 쓰러졌던 인접치가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완결되기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 경우는 치아 이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레진으로 와이어를 고정해서 치아를 하나로 묶는 와이어 스플리팅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첫 시적 시에 앞니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임시 접착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일반 보출과는 달리 임플란트 보출에서는 큰 택이 열리는 것 말고도 교합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택을 타이트하게 맞춰주고 교합도 조금 높은 듯 하다고 해도 워낙 오랜만이라서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일단 써보라고 합니다. 한 달간 써보고도 교합이 높으면 낮춰주면 되고 낮아졌다면 새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영구 접착을 처음부터 해버리면 세면 접착식이라서 크라운을 잘라서 제거해야 하니 서로가 힘들고 또 지대주가 삭제될 수 있어서이죠. 한 달 이상 사용한 후에 큰 택이 열려 있다면 바로 크라운을 재제작할 게 아니라 불산으로 에칭 후에 레진 접착을 해서 일단 막아서 다시 임시 접착을 해서 써보게 합니다. 큰 택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대충 20분 정도의 작업 후에 당일로 다시 끼고 귀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아크릴 임시치아로 맞추는 것은 편리하긴 하지만 파절도 잘 되고 저작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체크지에 또 열려 있으면 안 열릴 때까지 계속 막아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임플란트 크라운의 종류는 PFM인데, 보이는 협축만 도저로 커버하고 씹는 교합면은 단단한 메탈로 제작하면 파절의 염려도 없겠습니다. 교합면도 도저로 만들면 이쁘긴 하나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임플란트 포셀린은 자이언츠에서보다 파절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택을 막아야 하므로 근원심에서는 메탈이 아닌 도저로 커버를 하는데 설척으로 충분히 여유있게 커버하고
충분히 두껍게 제작될 수 있게 메탈 코팅이 디자인된 것이 좋겠죠. 이래야 레진의 접착 면적이 넓어져서 접착력도 세지고 컨택을 막기도 수월해집니다. 반면에 요즘 많이 쓰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예쁘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애칭이 안 되어서 열린 컨택을 수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죠. 컨택이 안 열릴 때까지 몇 번이고 크라운을 재제작해야 할 수도 있으니 컨택이 열린 걱정이 비교적 없는 암리에서 심미적인 이유로 지르코니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접착 후 오랫동안 쓴 후에 컨택이 열리는 장기적인 경우에도 도적 크라운으로 하면 레진으로 막아서 수리할 수도 있으니 크라운을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도 한 것입니다.